네, 안녕하세요. 지영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규어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취미생활로 피규어를 조금 모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좀 많이 보고 애니메이션은 생각보다 많이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좋아하고 있고 즐겨오다 보니까 돈을 벌게 됐었을 때 뭔가 소비적으로 가장 먼저 했던 게 그런 피규어를 사는 거였던 것 같아요. 취미생활로. 일반적인 피규어를 한 건 아니고 저는 건담 프라모형을 했거든요. 반다이라는 이제 일본 제조사에서 나오는 흔히 건프라라고 많이 해요. 건담 프라모형, 뭐 프라모델의 줄임말로서 건프라. 이게 지금 제가 피규어라고 이렇게 되게 크게 묶어가지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피규어도 이렇게 들여다봐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프라는 이제 또 건담 프라모델, 프라모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스태츄라든지 이런 피규어 모으시는 분들은 건프라를 좀 분리를 해요. 그리고 프라모델을 하시는 분들도 건프라는 또 분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프라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카데미라는 이제 제조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보통 만드는 거는 탱크, 비행기, 뭐 항공, 그리고 배,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문방구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만화에 나왔던 것들을 종종 만들고 있고, 그래서 프라모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아카데미 걸 가장 많이 만드시는 것 같고, 뭐 타미야나, 보통 타미야죠. 타미야라는 일본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프라모델들도 많이 만드시고, 프라모델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사실 피규어와 프라모델은 조금 어떻게 보면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봐도 될 정도고, 프라모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피규어 쪽은 거의 동떨어져 있더라고. 근데 이제 이런 걸 안 하시는 분들은 멀리서 보면 이 피규어 산업이 굉장히 크다, 뭐 산업 자체가 굉장히 이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와, 이쪽 산업이 되게 크네. 근데 반대로 이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쪽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망이 좀 어둡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덩어리는 큰데 멀리서 봤을 때 들어가 보면 다 세분화가 돼 있어요. 다 세분화가 돼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핸드폰 하면은 보통은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 두 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피규어 쪽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건프라도 프라에서 프라모델이라는 분야 안에서 건프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프라모델이 있고, 또 다른 분야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나눠지거든. 근데 이 프라모델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피규어 아래에 있는 거란 말이야. 하위 카테고리란 말이지. 그럼 피규어가 뭐 프라모델만 이제 아니잖아요.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핫토이도 브랜드지만 하나의 장르로서 또 스태츄라는 것도 있고, 뭐 되게 각양각색이고, 거기에서 또 나뉘어지는 게 흔히 IP라고 하는 뭐 원피스나 뭐 드래곤볼, 나루토, 뭐 스타워즈, 이런 캐릭터 산업 자체를 이제 그 고유의 캐릭터 갖고 있는 걸 보통 우리가 IP라고 하잖아요. 뭐 애니메이션 원피스 IP다 라고 하면은 뭐 루피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원피스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 관련된 굿즈라든지 피규어 제품들을 그거를 다룰 수 있게끔 해주는 원피스라는 게 IP인 건데, 내가 원피스를 좋아하면 나는 이제 원피스의 피규어나 어떤 관련된 굿즈들을 구매를 하겠죠. 근데 피규어를 모으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원피스를 안 보고 원피스를 보더라도 큰 감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 피규어를 안 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매니악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피규어 시장을 이야기할 때 빼트려 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제 오타쿠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일본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은 뭐 키덜트라든지 아니면 매니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칭하거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너드라고 한다든지 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오타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오타쿠도 사실 피규어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니고, 오타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IP라는 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좀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뭐 피규어도 모으고 코스프레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굿즈들을 사기도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피규어를 구매하게 되면 오타쿠다라는 좀 이미지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어떤 좀 음지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실상 들여다봐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매니악한 분들이 좀 뭐랄까, 더 도드라지니까, 그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봐보면은 뭔가 이거 모으는 사람들은 좀 저런 거 같고 그런 거 같고라고 하지만, 실상 제가 이쪽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뭐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오타쿠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오타쿠라고 칭하는 그런 오타쿠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 오타쿠라고 하는 걸 즐기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오타쿠 정도까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저한테 오타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란 말이지. 나한테 오타쿠라고 하면 나는 그런 말을 해. 오타쿠를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 정도로 열정을 갖고 있지가 않다.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 딱 취향에 맞는 것만 모으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또 안 사고 있거든요. 그래도 관심은 갖고 늘 보고 있어요. 어떤 보는 눈은 있다라는 건 거지. 뭐 이런 내가 좋아하지 않는 IP의 피규어나 굿즈들이더라도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고 어떤 구조이고 어떤 형태이고 또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피규어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부에서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커요. 와, 우리나라 피규어 시장 괜찮네. 뭐 피규어 콘테스트라든지 어떤 페어 같은 거를 하면 현장에 가보면 진짜 바글바글 하거든, 막 사람들. 그거만 보고서는 뭔가 산업 동향을, 와, 여기 괜찮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어떤 네이버 쇼핑 라이브 같은 데서도 그 모델로이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프라모델, 그게 이제 매출이 빵 터져주면서 어떻게 보면 큰 사례가 됐죠. 그게 작년인가 그랬을 거야. 그 사례를 보면서 업계에서 이야, 살아있네, 프라모델 쪽, 피규어 쪽 살아있네, 오타쿠 쪽 살아있네, 이거였는데, 사실 그거 이후로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1년에 한두 건씩은 터져줘요, 어떤 신제품에 관련해서 매출들이. 근데 이거는 뭐냐면 쏠림 현상인 것 같아, 나는. 매니아 분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조건 나오면 다 사줘. 사야 될 수밖에 없어. 옛날에야 뭐 이제 리셀 붙이려고 사거나 이랬었는데, 지금은 리셀이 이제 잘 안 된다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리셀 때문에 구매한다라기보다는 내가 갖고 싶으니까 사야 되는 건가. 그 매니아층들이 명확하게 어느 이 뾰족하게 있는데, 이분들이 신제품 나올 때 다 사주는 것 뿐인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 제품에 대한 매출이 그렇게 뾰족하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지. 그렇다고 그 다음 제품이 나왔을 때 또 그렇게 나오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건 거야. 그러니까 1년에 한두 건 터지는 건 그 IP가 이쪽 뾰족한 사람들한테 다 맞았다라는 거거든. 그게 잦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 IP라는 게 신규 IP가 터져주는 게 아니라, 보통 지금 매니아층에서 돈을 쓰시는 분들이 30대에서 뭐 한 60대 정도까지의 그 옛날 애니메이션들을 즐기셨던 분이시란 말이야. 그리고 근래에 나왔던 프라모델이라든지 피규어도 살펴보면 매출 나왔던 것들은 다 옛날 거 다시 복각해서 나온다든지, 어쨌든 옛날 IP를 활용해가지고 추억팔이로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이 꽤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요 근래에도 보면 뭐 게타라든지 저기 뭐야 마크로스, 그리고 건담은 뭐 아직까지도 돌아가고 있으니까. 건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히 작품을 또 이렇게 새롭게 내면서 연계된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린애들도 진입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건담은 앞으로도 걱정은 없을 것 같아. 건담은 꾸준히 잘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외적인 산업들이 있잖아요. 건담은 건프라 같은 경우에는 반다이 코리아가 있고, 반다이 코리아에서 얘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굴러갈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막 뭐랄까, 옛날에는 이제 보따리상들이 가져다 팔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많이 줄었으니까, 반다이 코리아가 잡으면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단단한 성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 사실 불안할 게 없어. 건담은 항상 잘 나와. 근데 그 외적인 피규어 산업들이 조금 어렵다라는 건 거지. 건담 말씀드렸잖아 방금. 건담은 그 IP가 명확하고 계속 걔네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어진다, 지금 어린이들까지도. 근데 가령 마크로스를 예를 들어면,
마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마크로스 F가 벌써 나온 지 15년, 20년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마크로스 F 이후로 마크로스 컨텐츠가 별로 없어. 마크로스도 그 막 변형되는 로봇 나오고 해가지고 애들 좋아할 만하고, 그 70년대, 80년대부터 나왔기 때문에 어른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컨텐츠만 잘 뽑아주면은 지금 세대까지도 잘 이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옛날 걸 울거먹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신규 유입자들이 들어가냐? 아니거든. 아까 말씀드린 30대에서 50대 중에 그 컨텐츠를 옛날에 즐겼던 사람들이 그 추억을 가지고 지금 재력이 있기 때문에 고퀄리티로 그게 나와준다고 하면 사주는 건 거야. 그게 한 2, 3년간 계속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계에 부딪힌 거야. 더 안 나와.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피규어 제조 업체에서 색깔 놀이를 해요. 하얀색으로 나왔던 거, 원래 하얀색이었던 거를 무슨 한정판이다 이래가지고 블랙으로 나온다든지, 뭐 블랙 에디션, 뭐 블랙 골드 에디션, 뭐 레드 에디션, 이런 식으로 에디션을 막 내기 시작해. 왜? IP가 끝난 IP이기 때문에 더 나올 게 없거든. 그렇다고 여기다가 내가 무슨 기계적으로 변형을 시킨다? 그러면은 살 사람들한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저걸 왜 변형시켜? 원작을 파괴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 근데 이제 검정색 정도로 바꿔주는 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올블랙 에디션 이래버리면은 어차피 원래 것도 샀고 거의 옆에다가 올블랙까지 같이 넣으면 멋있잖아. 근데 이거에다가 만약에 어떤 뿔을 단다든지 이상한 무기를 막 아머를 장착해가지고 이상하게 간다든지 이래버리면은 사람들의 그동안의 그 추억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아니, 이 기술은 요즘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런 기술이 이걸 왜 여기다 붙여놔? 안 어울리는 건 거지. 이런 건 이제 보통 커스텀 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테지만, 원작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안 좋은 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조사에서도 무리해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피규어 산업이 지금 안 좋은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 IP가 너무 다 옛날 IP로만 갖고 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유입하는 그러니까 애들 있잖아요. 지금 애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의 잠재적인 고객인데, 걔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면은 좀 요즘 것들도 잘 뽑아줘야 되는데, 뭐 어쨌든 만드시는 그 브랜드나 회사도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기 때문에 당장 돈 되는 거밖에 할 수 없는 건 거지. 대표적으로 만화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옛날에는 장편 만화가 많았어. 보통 일본에서 이제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완구 제조사들이랑 좀 계약을 맺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뭐 일본뿐만 아니지. 디즈니도 똑같죠. 마블 뭐 시리즈도 그렇고, 걔들이 이미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장난감 산업을 연두해두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가령 건담 같은 경우에 건담 시드, 건담 데스티니, 이 두 가지가 벌써 20년이 됐는데, 걔네 나올 때 보면 전 화마다 건담 그 기체가 무조건 하나씩 꼭 나와요. 그게 이제 저기 장난감 제조사랑 계약이 돼 있었대. 무조건 1회당 몇 초씩 로봇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생뚱맞게 그냥 로봇이 앉아있고 막 이러거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건 거야. 그렇게 계속 노출시켜줘야 사람들이 건프라를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만화책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뭐 드래곤볼 작가는 어느 편에서 끝내고 싶었는데, 무술대회에서 피콜로 대망 죽이는 거에서 끝내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제 챔프에서 하자 해서 끌고 가다 보니까 마인부호편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걔네들은 얼마나 많은 양의 책만 팔았겠어요? 아니잖아요. 피규어 및 다양한 책받침, 포스터, 연필, 뭐 말도 안 되는 굿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고, 그걸 또 어마어마하게 사줬잖아, 그때 애들이. 그리고 그 드래곤볼이 끝난 지가 이미 30년이 됐지만서도 아직까지도 드래곤볼 그 당시 때의 피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퀄리티로 나오면, 그때 그걸 즐겼던 어린이들이 지금 막 이렇게 사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른이 돼서. 그래서 이걸 보고 다들 피규어 산업이 크다 이러는데, 이게 한 3, 4년 사이에 나올 게 다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왜? 스토리가 끝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만화책이 그럼 어떻게 굴러가냐. 가령 주술회전이란 만화로 예를 들어보면, 주술회전도 이제 벌써 끝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번 주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주술회전도 뭐 몇 화더라? 그러니까 단행본 기준으로 보통 만화책을 이야기하는데, 20권 안쪽에서 끝나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 보통 장편이라고 하면 한 4, 50편 넘어가야 장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장편을 아예 안 한대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김열의 칼날 작가도 잘 나가다가
뭐 이제 이런저런 사정이 있죠. 워낙에 인기가 많으니까 뭐 조폭들도 찾아와가지고 뭐 스토리를 고쳐라 어쩌라 하고, 그 작가가 여자였는데 어린 여자였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부담되고 막 어려운 거야, 그리기가. 그래서 그림도 보면 막 난립인데 스토리가 막판에 막 진짜 휘몰아 쳐가지고 끝내버리잖아요. 일본 쪽 만화가 지금 흐름이 그렇대요. 단편으로 가는 게 흐름이래.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이제 꾸역꾸역 작가를 잡고 장편으로 갑시다, 장편으로 갑시다를 못하는 건 거야. 그러니까 단편으로 빠르게 치고 빠진다라는 건 거지. 그리고 그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돌려서 애니메이션에서도 치고 빠지고, 요즘은 뭐 넷플릭스나 이제 이런 데 올라가는 걸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리고 제조력이 되기 때문에 순간 피규어 및 다양한 굿즈들을 한 방에 확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랑은 조금 다른 건 거야, 시장이. 인터넷이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매출을 그 당시 때는 천천히 올렸다면 지금은 한번 딱 냈을 때 빵 하고 터트리고 그냥 빠지고 새로운 작품 또 올려가지고 빵 터트리고 이게 되는 건데, 이게 20년 정도 지났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20, 30년 전에 드래곤볼이 끝나고 원피스가 시작했던 시점부터 원피스를 지금도 즐기고 있는데, 과연 20년 후에 귀멸의 칼날이나 주술회전이나 뭐 진격의 거인은 그래도 잘 끝났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지금 요 근래에 유행했던 대유행을 했잖아요. 막 뭐냐, 제 고조 사토루 아크릴판 같은 경우에는 막 리셀이 20만 원까지 올라간 걸 내가 봤거든.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조도 안 걷는 뭐 그런 식이 돼버렸을까.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시대가 뭔가 유행하면 리셀가가 확 올라갔다가 1년만 지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훅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피규어 쪽도 그렇죠. 근데 이게 20년 지난 뒤에 그때 이제 얘네들이 이걸 즐겼던 10대 20대들이 그때 고조 사토루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업계도 고조 사토루 피규어를 그때 만들어낼까? 잘 모르겠어요. 그건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왜냐면 이렇게 짧게 치고 빠지는 게 계속 반복이 될 거야. 계속 반복이 될 거야. 그 와중에 돈을 쓰는 지금의 이제 30대에서 40대들이 50대 40대가 돼도 돈을 쓰겠죠. 그러니까 드래곤볼이나 원피스는 계속 긁어먹겠지. 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프라 같은 경우에는 지지 않기 때문에 쭉 갈 거고. 그러니까 그 모데로이드라는 브랜드에서 다간인가 뭐 그걸 가지고 프라모델을 냈었고, 그게 대박이 난 건데, 그 다간을 봤던 세대들이 지금 이제 30대에서 50대란 말이에요. 저는 안 봐가지고 사실 안 사서 큰 감흥이 없거든요. 근데 주변 난리더라고, 막 그런 용자물 시리즈 막 이런 게. 근데 지금 10대 20대들한테 그 용자물 시리즈가 먹힐까라는 건 거야. 그러니까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뽕을 뽑고 있는 건데, 앞으로가 이제 그들도 걱정이라는 건 거지. 어떤 걸로 이제 다가올 세대들한테 물건을 제공해야 될까. 글쎄, 내가 그 한 15년 10년 동안 지금 애들이 봤던 거를 안 즐겨서 몰라서 그런 건지 적어도 없다고 보거든, 어떤 작품이. 왜냐면 저도 애니메이션을 어쨌든 꾸준히 뭐가 나온지는 관심 갖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 20년 사이에 특별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애들이 즐긴 거나 30대에서 50대 분들이 즐긴 거나 IP가 지금 거의 교집합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살 거는 사지만 그 사람들이 더 재력이 생기고 어떤 걸 쓰게 됐었을 때 지금만큼의 이렇게 옛날 걸 추억팔이로 나온 것들이 있을까 싶기도 해. 그러니까 이미 지금 다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이제 신제품들이 나오면 보통 지금 시장은 유튜버 분들이 리뷰를 한단 말이죠. 유튜버 분들이 보통 피규어 리뷰를 해요. 그 타이밍이 되게 나는 되게 별로인 게,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그 피규어 쪽 장난감 쪽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됐고, 뭐 몇 개 채널도 나가 봤었어요.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좁은 시장에서 그래도 저렇게 꾸준히 하고 계신 거,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모으신 것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이런 게 있잖아. 제품 쪽은, 전자제품 쪽으로 예를 들면 뭐 이석 같은 분들이 제품을 리뷰하면 그 제품에 대한 그 다음날 막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근데 피규어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매니악한 시장이기 때문에, 가령 지금 피규어 쪽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고 있는 그 이상훈님, 이상훈 TV가 지금 50만인가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어떤 피규어 리뷰를 한다 그러면은 원래는 전자제품 쪽에 50만 정도 되는
리뷰어가 리뷰를 하면 그 다음날 그 제품이 여기저기서 동의는 하거든요. 근데 피규어는 만약에 이상훈 님이 드래곤볼 SHF 그런 것 좀 했단 말이야. 드래곤볼 그 리뷰를 했어. 그럼 원래 정상적으로라면은 우리 생각에는 와 다음날 저거 없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왜?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저 SHF라는 피규어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는 거지, 관심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리뷰 보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살짝 달겨들 수는 있어. 그것도 그나마 드래곤볼을 좋아해야 돼. 그러니까 드래곤볼을 안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냥 보고 가문거리로 넘기고 만단 말이지. 왜?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쓰는 제품이 아니라 관상용 사치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튜버를 통해서 그 사치품을 이렇게 한번 보고 그러니까 즐길 수는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쪽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불리하기는 해. 다른 그 채널 유튜버 분들보다 어떤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피규어 수입 업체분들이 그 피규어 유튜버 분들한테 광고를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지금 시장이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홍보할 수가 없어. 뭐 오픈마켓 가가지고 올린다고 해서 나갈 것도 아니고 매니아들이 오픈마켓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피규어 전문샵에다가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피규어 전문샵들도 봐보면 너무 뭐랄까 춘추전국시대 같은 느낌이야. 어디가 제대로 된 샵인지를 알지를 못하겠어.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가령 어떤 피규어가 새로 나왔을 때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 뭐 네이버 스토어 팜도 그렇고 자사몰을 갖고 있는 데도 그렇고 뭐 아예 브랜드사에서 파는 것도 그렇고 되게 많이 떠요. 이게 가격도 다 고만고만 하거든. 사실 아무 데서나 사도 그만이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신뢰가 가는 샵에서 사고 싶잖아. 근데 이게 애매해. 그리고 내가 이 피규어를 맨날 모니터링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피규어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유튜버 분들한테 광고를 태울 수밖에 없어.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가일수록. 사실 뭐 한 2만원, 3만원대 좀 저가형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굳이 광고 태울 필요가 없어요. 걔네는 밑밥으로 깔고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광고를 때릴 거라면 그래도 10만원 이상에서 한 50만원 사이에 있는 그런 좀 고가 피규어들. 이걸 피규어라고 하기 좀 그렇지. 보통 뭐 초합금 로봇이나 초합금 모델들도 있을 것이고 프라 모델조차도 이제 10만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보통 건프라에서 이제 피지급으로 가버리니까 진짜 퀄리티 좋은 애들을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지. 왜냐면 매출이 잘 나오니까. 이거를 어떤 단독을 한다든지 뭐 특전을 붙인다든지 뭐 적립금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고객을 모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루리앱이라는 그 매니아 사이트에서도 그 핫딜 게시판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기는 한데 거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핫딜 게시판 잘못 올리면 아이디 날라가거든요. 그리고 유튜브가 어쨌든 확실히 채널만 잘 태우면 매출 효과는 있어.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 채널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냥 그 유튜브 구독자가 많다라고 해서 그 채널에다가 그 제품을 광고를 태우면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훈님 채널 같은 경우에는 봐보면 핫토이가 거의 위주야. 마블 시리즈가. 그리고 누구 얘기가 또 있을까? 제가 이제 친한 반창고 TV 같은 경우에는 고전 로봇이나 이제 프라모델 쪽 위주. 고전 로봇 프라모델, 그리고 건담 프라모델 같은 거. 그리고 저기 건담 쪽에 제일 큰 채널 있구나. 건담올릭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제 완전히 건담 프라모델이죠. 건담 프라모델 플러스 기타 로봇 프라모델. 딱 잡혀있어, 명확하게 채널의 성격이. 그러면 내가 이제 수입자야. 내가 수입사인데 디즈니 캐릭터 피규어를 하나 수입한다고 쳐볼게요. 미키마우스 로봇을 하나 갖고 온 거야. 이거를 내가 어디다 태워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건담홀릭 거기도 한 20만인가 30만 되니까 거기다가 맡긴다? 이게 광고 효과가 있을까? 전혀 없겠죠. 왜? 거기 채널에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은 뾰족해. 그 프라모델을 좋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키마우스가 나왔어? 그냥 구경만 하고 말아요.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죠. 뭐 효과는 있겠지. 누가 퍼다 나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잘하는 분이 계시겠죠. 가령 미키마우스 로봇 정도라면은 그래도 그 이상훈 님이 좀 괜찮겠죠. 왜냐면은 핫토이랑 뭐 그런 쪽 관련된 장난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거의 디즈니로 묶여 있기 때문에 뭐 디즈니로 묶어서 좀 이렇게 디즈니 쪽으로 가버린다면은 채널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도 디즈니로 잡혀 있으니까 같이 뭐 연계가 되기는 하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건 거예요. 근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그 유튜버 분들 채널 봐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브랜드사들마다 어떤 신제품을 갖고 올 때 그 채널들 전체 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막 프라모델 하는 채널, 핫토이 하는 채널, 뭐 고전하는 채널, 그리고 또 프라모델 하는 채널 중에서 한 2, 3위 다루는 채널들 막 이렇게 많을 거 아니에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그 주에 신제품 나온 따끈따끈한 그 샘플이 있는 것들이 일주일 사이에 다 올라와요, 전 채널에. 근데 리뷰 스타일이 다 똑같아. 이게 피규어가 할 수 있는 말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뭐 퀄리티에 관련된 이야기, 관절이 움직이면 관절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나마 좀 그거 관련된 IP를 그 피규어 IP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 스토리나 이런 캐릭터 성격이나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하면서 썰을 푸는데, 이게 희한하게 그쪽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썰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피규어 자체에 대한 퀄리티랑 어떤 디테일을 보여주는 걸 많이 원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것도 신기했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은 이제는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피규어는 얼추 이제 퀄리티가 다 비슷하게 나와요. 막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아. 물론 이제 중국 피규어, 중국 브랜드가 IP를 갖고서는 이제 막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시점에서 그게 좀 옥석이 많이 가려지는 것 같더라고. 생각보다 고퀄리티인 게 있고, 이미지로 봤을 때는 고퀄이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이거 플라스틱 상태 왜 이러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중국이 제조력을, 본인들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지금 IP까지 이제는 아예 계약을 해가지고 디즈니 거라든지 뭐 일본의 기타 만화 이런 것들을 프라모델이나 어떤 뭐 합금류로 막 이렇게 고퀄리티로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1, 2년 사이에 막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과연 이제 일본 시장이랑 부딪혔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니아들이 점점 인정하기 시작하면 훅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일본 걸 안 산다는 거 아니야. 매니아들은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다 사요. 다 사.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난감 시장이 굉장히 저는 변방이라고 보거든요. 늘 변방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건담 때 느꼈는데, 내가 반다이 코리아가 있음에도 건담 재고가 항상 없어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제가 국제전자상가라는 이제 피규어 성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피규어 성지예요, 거기가 나름의. 거기 이제 프라모델 파는 샵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건담 좀 구하고 싶은 게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 아저씨가 막 한숨을 쉬면서 물건을 못 구한대, 자기가. 그러니까 반다이 코리아는 그 건담 베이스라는 거를 용산이나 어디 큰 곳에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는 반다이에서 물건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그래서 궁금했긴 했어. 이 아저씨가 물건 어디서 받아올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총판한테 받아올 수는 있는데 어차피 물건이 없어서 못 받아온대. 그래서 자기가 중국 쪽에다가 오더를 넣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시장에서 제일 큰 거야. 시장이 제일 큰 거야, 세계에서. 나는 일본이라 생각했는데 중국 시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인 건 거지. 그러니까 중국이 봐봐, 인구가 엄청 많잖아. 걔들이 건프라 산다고 생각해봐. 거기에 물량 맞추다 보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매니아들은 뾰족하게 있지만 그 수가 너무 조금이기 때문에 매출적으로 봤을 때 물건을 많이 팔리는 쪽에다 몰아주는 게 맞는 건 거지. 그래서 중국 시장이 너무나 커서 중국 쪽으로 물량을 쏟아주다 보니까 정작 우리나라에서 막 이것저것 진짜 풍요롭게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못 사. 그나마 옛날에 막 저기 그 114 건담, 무슨 뭐 언플러그드, 뭐 박서방 등등 뭐 이런 다양한 건프라 파는 샵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팔 때는 그나마 좀 구하기가 쉬웠는데, 그 반다이가 반다이 코리아인가? 어쨌든 거기서 총 딱 꽉 잡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이제 보따리를 못 가져와서 팔고 있거든. 그러면서 건프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어쨌든 시장이 그래. 우리나라 쪽으로는 이렇게 뭐랄까, 신제품이 여유 있게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나마 뭐 블리치웨이라든지, 블리치웨이는 한국이니까, 뭐 3제로라든지 이글루토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예약 판매를 잘 받고 있고 물건도 쇼트한다고 잘 해주시고 관리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쪽은 광고도 정확한 채널에 딱 알맞게 태우고 뾰족하게 가셔. 나는 그래서 거기는 되게 좋다고 봐. 그러니까 그
이글루토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브랜드들은 뭐랄까 가격 방어도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꾸준히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막 뿌리지도 않고. 저 뭐야? 갑자기 왜 저래?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두서없이 피규어 쪽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제가 지금 일하는 그 쇼핑몰 안에서 피규어를 그 수입사한테 수입을 해다가 팔아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조를 좀 보기는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피규어 시장이 굉장히 난잡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피규어 좋아한다고 그냥 뭐랄까 난 좋아하니까 이거 물건 사들여가지고 매장 내서 팔면 잘 팔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매니아들은 매니아들끼리 뭉치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으면은 나 이거 피규어 장사 할까봐 하면은 주변에서 또 괜찮다 해봐 내가 가서 사줄게. 그럼 그 사람이 몇 개나 사주겠냐고. 안 사주거든 많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장사를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되잖아. 이것저것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다 재고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1년 지나면 리셀 제품들은 다 가격이 떨어져요.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제일복권이라는 피규어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다이 건데 요즘에 많죠. 여기저기 가도 많은데 이렇게 하나 딱 뽑아 뭐 8,000원 주고 그럼 종이 딱 갔을 때 뭐 A부터 G인가? A, B, C, D, F, G, H, I인가? 하여튼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게 임의로 들어있는 거야. 보통 A부터 한 C까지가 좋은 피규어인데 이건 하나씩밖에 없어. 2개씩이나. 나머지는 꽝은 아닌데 해봐야 뭐 수건이나 요만한 접시 주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게 A, B, C 모델이 거기밖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딱 운 좋게 A를 뽑았다. 그럼 이거 지금 이치방쿠지 그 제일복권이 지금 이게 막 출시돼가지고 판매되고 있을 때는 이 제품 갖고 있으면은 이거 되게 리셀가가 비싸요. 나는 왜냐면 이거 운 좋아서 내가 한 2만원, 3만원 뽑기 했을 때 뽑은 거지 보통 막 3, 40만원 해야지 뽑을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인기 있는 것들은 막 50만원, 40만원까지 가다가 이게 한번 꺾이고 한 1년 지나잖아요. 제일복권 그게 끝났잖아. 그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 한 1년, 2년 지난다? 걔 그냥 뭐 한 5만원, 4만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만 올라가.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피규어를 들였어. 그거 못 팔면은 내후년 뭐 2, 3년 뒤에 안 팔려. 그냥 똥재고 되는 거란 말이야.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피규어샵 여셨다가 닫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누구야 저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친하신 반창고TV 진꾸님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많이 갖고 계시고 잘 아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피규어샵을 해봐라라는 좀 이렇게 얘기가 좀 있나 봐. 나는 그랬어. 절대 하지 마셔라. 절대 하지 마셔라라고 했어. 뭐 총판 같은 것도 하지 마셔라. 이미 우리나라에 이미 총판 할 거 다 하고 있고 서로 총판 빼먹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셔가지고 힘들게 하지 마셔라. 그냥 지금 즐기시는 거 플러스 좀 더 그걸 또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피규어 시장이 좀 생각보다 어려워서 저는 이걸 좋아하다 보니까 좀 저변도 확대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업자분들끼리도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나름의 좀 잘 뭉쳐서 이쪽 시장을 좀 잘 꾸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어쨌든 요즘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그 몇몇 총판 분들이 총판을 단독으로 따내기 위해 좀 치열하게 다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과연 소비자한테는 좋지. 오픈마켓 뭔가 다툼하고 비슷한 것 같아. 결국에 나중에 단독으로 따낸 사람이 독식을 하게 될 건데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해. 내가 옆에서 보기에도. 그거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업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면서 좀 씁쓸한 상황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피규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앞으로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브랜드 사마다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피규어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취미가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취미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야기한 것도 좀 더 쪼개가지고 좀 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걸 30분을 떠들었네.